네, 간판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가천선 실전편 부산 금요경마를 찾아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살짝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대세는 유튜브다. 유튜브 채널을 스티븐이 오픈을 했습니다. 고배당 승부사 스티븐 이렇게 유튜브 내 검색란에 치면은 스티븐의 얼굴이 나옵니다. 고배당 승부사까지만 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스티븐까지 꼭 치셔서 한번 구독을 눌러주시면 눌러놓으시면 꾸준하게 스티븐 방송을 또 청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티븐이 생각하고 있는 남들하고 좀 다른 컨텐츠로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궁금증 그리고 웃음까지도 스티븐이 한번 책임져 보겠습니다. 지난주 성적들은 어떠셨습니까? 지난주에 뭐 아쉬운 경주들이 너무 많았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잡배당, 맞춰도 이기지 못하는 배당, 4배, 3배가 질비했고, 그런 배당들을 개인적으로 잡아내지 못하면서 아쉬운 밤, 또 토요 경마는 내가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또 해봤던 한 주였는데요. 일요 경마에서는 뭐 애누리 없었죠. 저희 방송만 시청하셔도 일요 경마에서는 뭐 6배짜리, 11배짜리 이런 거는 손쉽게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뭐 스티븐이 부산에서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화이트 포인트의 알파러너 복성식 22.5배짜리 메인 승부로 시원하게 또 잡아드렸고요. 또 마지막 경주에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만 9.8배짜리였어요. 파라다이스 승부. 이게 좀 뭐 적중으로 나는 뭐랄까요 한 방으로 좀 해결을 했었으면 하는 이 배당이었는데 마지막 경주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챙겨 왔었던 경주였고요. 스티븐의 방송만 시청하셔도 이 금화키튼의 머니 챔프였습니다. 금화키튼 14조 변화가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신마에 대한 확고한 믿음 새벽조교의 힘이겠죠. 역시 11.7배짜리 뭐 적중을 해냈고 페더럴 킹의 이 천세만세 역시 새벽조교의 파워 역시 8.5배짜리 뭐 적중을 해냈습니다. 이에 뭐 부산에서는 글리터의 오썸킹이지 메인 승부에서 11.5배짜리 잡아냈는데 요것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에는 좀 단촐한 편성 속에 좀 아담한 배당들이 나왔다라면 금주는 월말 경마 분위기 자체가 살벌합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 스티븐에게 맡겨주십시오. 주중부터 분석을 하고 새벽조기로 관찰하면서 철저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 금요경마 일단은 여기서 때리고 가야죠. 부산에서 좀 이겨놓고 서울에서 제대로 진카 승부를 한번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고배당 승부사 스티븐까지 정확하게 누르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스티븐이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산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부산에서는요 1경주, 2경주, 3경주입니다. 1, 2, 3경주 특히 3경주는 혼전도가 조금 있는데요. 왜 어떤 말을 놓고 때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꼭 유익하게 알고 가셨으면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스티븐이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해놨고요. 자, 오늘 금요경마 승부 경주입니다. 4경주, 6경주, 10경주, 4, 6, 10 요 3개의 경주 혼전도가 있죠. 6경주는 단촐한 편성이지만 저배당 쉽지 않아요. 분명히 중배당의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그 이유를 오픈해 드릴 거예요. 자,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대로 부산 1라운드 그 시작 출발해 보겠습니다. 1000m로 짜진 국내선 6등급 별적 A형 방식 12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워 출전합니다. 12마리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뭔가가 좀 꿈틀거리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경주인데요.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윤곽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좀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1경주를 좀 배팅 강도를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잔잔하게 좀 흘러갈 수도 있는 경주로 보여지는데요. 먼저 충마 먼저 오픈하겠습니다. 7번 이 스파이스 캔디입니다. 스파이스 캔디 31조 라이스 마방의 최상현인데요. 최근에 최상현 기수의 활약성이 대단하다. 흔히 말해서 뽀록뽀가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 타는 걸 제가 자세히 보면은요, 뭔가 확신에 찬 자신감이 붙은 이런 말머리들, 그리고 또 말을 피해서 추입을 했을 때 좀 파이팅 넘치는 이 뭔가의 이 몸놀림, 이제 컨디션, 그리고 그 초, 그 느낌,
이런 게 많이 살아났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는 어느 누구나 분명히 전성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성기의 초입 부분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상현 기수 앞으로는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스파이스 캔디를 놓고 때린 이유는 주행검사 당시에 뭐 3번째로 결선에 통과했습니다만 이때 당시 가장 먼저 통과했던 마필은 이제 캡틴 포스라고 국내에서 1등급이에요. 뭐 애한테 걸음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다. 애는 데뷔전 이제 첫 걸음마를 뛰는 신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스파이스 캔디가 이 발주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라스트에 뭐 특별한 추진 없이 결선을 가볍게 통과하는 모습이라든지 상당히 신마치고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검사 당시에 걸음마만 놓고서 여러분께 추천드린다라면 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4,000원짜리 책자하고 스티븐하고 뭐가 틀리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새벽조교가 들어가 있는 멘트죠. 새벽조교를 봤을 때 이 스파이스 캔디의 좀 나름 이 강단 있고 또 빠른 스피드감을 더욱더 엿볼 수가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데뷔 전에 31조에서 뭐 눈치 작전이 전혀 없다. 이거는 승부는 필연이다. 7번 스파이스 캔디의 복승식 기준에 가장 안정감이 있는 신마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애가 선행 선입이 되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외곽 게이트가 7번 게이트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선행을 못 갔을 시 외곽을 돌면 되니까요. 모래 맞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앞선이 무너진다라면 1번 이 퀸 오브 더 퀸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측에서 정말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일본 놈들처럼 얍삽하게 참고 탄다라면 이건 종반 역습이 됩니다. 꼭 참고하시고 3번 전설의 펀치. 애가 현장에서 인기 1위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설의 펀치를 제가 주력 막건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 데뷔 전에 1300을 썼다가 직전에 1000m에서 가능성을 보였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변화가 있다. 그런 변화를 해당 마방 30조에서 감지를 했기 때문에 1300을 고집하지 않고 1000m로 내려서 출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가서 졌던 거예요. 가서. 자, 이번에 가서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3번 전설의 펀치가 이번에 다시 한번 선의권에서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저는 하프하프. 반반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면이라든지 마필의 능력은 오히려 상대들보다 밀리지 않습니다만 그 능력 면에서는 저는 직전 정도라고 보고 있는 거죠. 3번 전설의 펀치 배팅권에 안고 가시고 4번 이글스타 김호수 기수입니다. 애가 기습 선행을 나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번 4번의 막건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3번 이 전설의 펀치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겠습니다만 이 전설의 펀치도 올라오다가 끝장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공지해 드리겠고요. 7번 스파이스 캔디에 4번 이글스타 요 녀석의 막건도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 한번 강조 드리고 싶네요. 자, 결론은 7번 스파이스 캔디를 대가리 놓고 축마 놓고 1번, 3번, 4번 7번 놓고 1, 3, 4 요 세 방 안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산 2라운드입니다. 1000m를 짜진 국내산 6등급 암말 한정 경주입니다. 총 12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죠.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는 게 1번 최강터치입니다. 이 최강터치 과연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라면 글쎄요, 떼봐야 알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전문가가 왜 떼봐야 안다고 말을 합니까? 1번 최강터치가 선행 간다라는 확신이 있으신 분은 최강터치 놓고 가셔야 돼요. 하지만 최강터치가 선행을 못 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강터치를 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최강터치는 아직까지 모래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있습니다. 직전에도 말 뛰시는 거 보면 알겠지만 3코너 지점에서 뒤로 쭉 밀려버려요. 모래 쳐받고. 싫은 거 싫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지만 직선에서 모래 피하니까 걸음이 또 나옵니다. 분명히 모래에 대한 이 뭐랄까요, 마필이 좀 거부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최강터치가 과연 이번에 앞선 선의권에서 모래에 대한 얼마만큼 적응을 해줄 수 있느냐가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필이 인기 1위로 간다라면 오히려 반대로 애를 좀 약하게 보고 다른 마필들 중에 눈길을 돌려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1번 최강터치는 안고는 가야겠죠. 하지만 충만은 아니다.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충만은 8번 난산여제로 가야 됩니다. 난산여제로 가는 이유는 직전에 김명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착순에만 만족을 했고 이때 당시에 이 최강터치랑 같이 됐어요. 최강터치는 3착, 난산여제는 그 밑에 불도 못 켰다. 이 표현이 맞는데 왜 8번 난산여제를 놓고 가야 되냐. 직전에는 말도 기수도 상당히 뭔가가
3%, 2%도 아닌 3% 부족한 모습 속에서 어수선한 전개를 펼쳐냈고요. 이번에는 어찌됐거나 지난주에 해외 연수를 간 김명신 기수죠. 김명신 기수, 김혜성 기수, 뭐 박재희 기수, 뭐 부산 이 기수들 6명이서 해외 여행이 아니라 이제 연수를 가면서 해외에 대한 이 경마에 대한 이 문화를 좀 더 체험하고 오셨는데요. 뭐 놀고 왔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연수는 연수죠. 연수는 연수인데 어찌됐건 간에 해외 가서 눈으로만 경마를 했는데 몸은 아직까지 굳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20조에서 이효식을 태운 겁니다. 흔히 말해서 직전에 명신이가 못 탔으니까 빼먹었으니까 이번에 효식이 태워 승부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도 뭐 별반 상관은 없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김명신 기수가 해외 연수로 인해서 몸이 컨디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20조에서 고민 끝에 효식이를 기승시켜 놓은 건데요. 난산 여자는 이번에 외곽이 좋습니다. 안쪽에 직전에 갇히면서 말이 병신이 된 거고 외곽에서 감고 넘어가면서 선두권까지도 레이스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면이라든지 마필의 능력은 가장 좋다. 이번에 훈련도 상당히 좋아요. 6번 마일퀸이 있어요. 데뷔 전에 은경이가 아쉽게 4착을 했는데요. 뭐 아쉽다고 보기엔 선두권과 착순차가 좀 있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잘 뛰었습니다. 이번에 조창욱 기수인데 요거 말 상태 많이 좋아졌어요. 요 녀석도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4번 이 뷰티풀 코리아도 직전에 1000m가 분명히 노림수였는데 이번에 한 번 더 1000m를 노리고 나오거든요. 요즘에 이성재 기수가 몸값을 계속 올리고 있죠. 좋은 성과, 좋은 상급을 벌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런 대세들을 따라주고 있는 이 부산 마방 분위기입니다. 밀어줄 때 좀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성재 기수가 제2의 전성기를 이번 기회에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선은 필연이다. 자, 8번 난산여제가 중심이 되겠고요. 1번, 4번, 6번, 8번 넣고 1번, 4번, 6번 요 세 방 안에서 힘을 실어 보겠습니다. 자, 부산 3라운드입니다. 1000m를 짜진 국내산 6등급 안말 한정경주입니다. 11두가 게이트를 채우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상당히 난해해요. 난해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분명히 뭔가가 보여줄 수 있는 애들이 한 5두 정도 있어요. 5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원더풀 이지와 3번 시크릿 레거시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얘네 둘은 31주, 33주의 장기 공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장기 공백 마필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사실 경마 초보자라면 내지는 경마를 많이 안다고 해도 이런 장기 공백 마필들을 손대기에는 다소 좀 까다로우실 겁니다. 자, 먼저 입상 가능한 전력을 볼까요? 10번 원더풀 시티, 6번 퍼펙트 엔젤. 저는 애까지 된다고 보고요. 1번 원더풀 이지, 2번 뭐 진주의 사랑도 뭐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고, 3번 시크릿 레거시, 4번 썬더베가스. 뭐 이런 애들이 아마 입상 전력이 가능하다라고 보편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일단은 뭐 10번 원더풀 시티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은 이 8월 30일 날 뛴 걸음을 본다면 딱히 믿음이 안 가요. 1000m가 10번 원더풀 시티에게 오히려 좀 독이 될 수 있는 케이스다. 6번 퍼펙트 엔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앞이 무너지면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단 앞이 무너졌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애는 좀 약하게 봐도 되겠죠. 하지만 앞이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번 퍼펙트 엔젤은 방어용으로는 무조건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뭐 삼복승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복승 맞건 마지막에 날라오면 이런 애들이 날라오거든요. 꼭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4번 이 썬더베가스는 이번에 선행이죠. 1000m 선행인데 과연 얼마만큼 버틸 수가 있느냐. 주로가 현장에서 얼마만큼 받쳐주느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현장 상태라든지. 4번 썬더베가스는 이번 경주 전개 그리고 최근에 오경환 기수가 상당히 좋은 가파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4번 썬더베가스는 안고 가자. 자, 충만은 3번 이 시크릿 레거시입니다. 역시 30조 울줄리 마방에서 이성재 카드. 최근에 부산에서 19조 김영관 마방하고 30조 울줄리 마방 30조 울줄리 마방이 분위기가 그렇게 예전처럼 팡팡팡 뭐 스파크가 뛰는 분위기는 아니죠. 조금 하향세를 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30조 울줄리 마방의 시크릿 레거시는 썩어도 준치다. 장기 공백마를 준비하는 과정이 남다르다라는 걸 여러분께 간접적으로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또 이성재 기수가 뭐 30조에서 이제는 뭐 기둥 기수로서 활약을 해줄 수가 있는 위치다.
그런 점을 본다면 주행검사 때도 준비 잘했고 또 훈련 때 걸음도 빠듯한 이 3번 시크릿 레거시가 대가리감으로 전혀 문제가 없겠더라. 여기 1번 원더풀 이지를 과연 얼마만 어떻게 활용을 하냐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원더풀 이지는요. 말 좋아요. 공백 이후에 정말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제가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부분은 80%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새벽 쪽입니다. 새벽 쪽이요. 조교를 직접 눈으로 관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소수도 그렇잖아요. 직접 기수한테 안 듣는 이상, 조교사한테 직접 안 듣는 이상 딱히 믿을 수 있겠어? 라고들 평가를 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 조교를 직접 관찰하지 않는 이상 1번 원더풀 이지에 대한 믿음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새벽 조교를 관찰했고 그 새벽 조교 파워를 여러분께 지금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1번 원더풀 이지 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자, 정리하죠. 부산 3라운드는요. 3번 시크릿 레거시. 장기 공백이 있지만 말 너무 좋다. 준비 잘 돼 있고요. 1번 원더풀 이지 역시 공백이 있습니다만 조교 짱짱짱. 여기에 4번 썬더베가스의 선행, 6번 퍼펙트 엔젤의 앞선 무너졌을 때 올라올 수 있다 라기까지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부산 3라운드는 충분한 적중 환수를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산 4라운드 스티븐이 개가천선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1300m 국내선 6등급 별정 시형 방식입니다. 11두가 출사표를 던져놨죠. 사실상 이번 경주는 1300m이기 때문에 노림수를 돼야 되는 마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외곽에 있는 8번 트라이 앰 푸켓, 여기에 9번 전설의 파이트, 10번 청담 파이어, 요 세 마필이 유일하게 10마입니다. 데뷔전을 치는 10마. 요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이 있다. 즉 이번 경주는 요 앞에만 보지 마시고요.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마필들을 관찰하시고 마필들의 혈통이라든지 마필들의 주행 습성 그리고 장거리 1300m에 맞는 걸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어린 녀석들이라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중에 각자 맡은 직업에 열심히 충실히 일을 하고 계시죠? 저도 제가 맡은 바 임무 새벽 조교 및 분석을 통해서 잡아낸 경주입니다. 저도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께 고스란히 전달해 드리면서 자, 부산 4라운드 첫 번째 승부처 자신 있게 한 방 찍어 오겠습니다. 자, 부산 6라운드 스티븐이 비밀작전 승부를 선정을 했습니다. 1600m 국내선 6등급입니다. 8개의 단촐한 편성이에요. 단촐한 편성의 1600m가 바로 우리가 이번 경주 눈을 크게 뜨고 편성을 지켜봐야 된다. 흔히 말해서 1번 이 천년의 희망이 어찌됐건 간에 현장에서 인기 1위 팔리는데 9월 20일 날 4차 그리고 직전에도 2차입니다. 제가 봤을 때 1번 천년의 희망 1600m 일단 앞선에 나가려고 출전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믿어 못 믿어다. 근데 애가 현장 인기 1위로 아주 강력한 1위로 팔린다 이거죠. 저는 1번 천년의 희망이 부러졌을 때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번 경주 분석과 여러분께 승부의 막건을 전달해 드릴 생각입니다. 1번이 부러진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배당까지도 잡아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숨겨져 있는 복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단촐한 편성 속에서도 그 녀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전달해 드리면서 자, 부산 6라운드 비밀작전 조용히 비밀스럽게 항구라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부산 10라운드 스티븐이 오아시스 승부를 선정을 했습니다. 1600m 혼합 4등급 별정 B형 방식의 12마리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월말 경주 다운 상당히 둔탁한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허나 이번 경주는 6번 원더풀 모닝이 인기 1위로 갑니다. 물론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닙니다. 다만 애를 자세히 한번 본다면요. 어찌됐건 간에 직전에 1600m 첫 도전에서 입상한 거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애는 우승이 한 번이 없어요. 8전을 뛰면서 모두 다 준우승만 했지 우승의 경험은 없다. 즉 부러질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이미 다달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다.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더풀 모닝이 이번에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만 분명히 충막감으로는 불안성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도전 세력들 중에서도 분명히 불안성이 있고 믿음직스러운 녀석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옥과 석을 가려내면서 부산 10라운드 후반부에 힘을 잔뜩 실어볼 수 있는 경주로 스티븐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티븐이 추천드렸던 해당 추천 경주 그리고 승부 경주들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요. 요것도 방송에서 또 사이트 각종 사이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방송 시청하기 애매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유튜브에서 고배당 승부사 스티븐을 치시면 스티븐의 방송을 다시 한번 청취할 수 있습니다. 채널에 입장하셔서 구독을 눌러주신다라면 스티븐이 방송이 계속 업로드 될 때마다 여러분들께 업로드 됐다 라고 또 이 메시지가 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익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먹을 게 많습니다. 현장에서 스티븐이 집중을 잘 해서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